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팩트TV의 곽쌤입니다. 오늘은 세포의 크기와 물질 교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의 정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생장을 하기 위하여 몸의 세포들을 재생하기 위하여 하는 체세포 분열이 있고, 또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감수 분열 또는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지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두 번째, 세포 분열과 생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생물이 생장할 때, 생장이라는 것은 다세포 생물이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려가며 성체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생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는 것을 생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다. 아마 이것이 세포 분열의 목적이 되겠죠.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한 것이다. 되셨죠? 자, 세포 분열의 필요성입니다.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물질을 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질을 교환한다는 것은 일단 세포가 세포막을 통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 예를 들면 영양소라든가 산소라든가 또는 효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흡수하고요. 그걸 가지고 물질 대사를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영양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노폐물이 생성이 돼요. 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것 작용도 우리는 물질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폐물에는 질소 노폐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또는 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물질 교환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물질 교환을 하려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져서 그렇게 되면 물질 교환이 굉장히 유리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세포를요, 선생님이 하나의 정육면체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2cm인 정육면체로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cm이다. 그러면 부피하고 표면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2 곱해주면 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 곱하기 2, 그럼 4죠. 근데 그게 몇 면이 있습니까? 6개가 있죠. 그러면 이 분모는 표면적의 전체 값은 24 제곱 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부피는 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면 전체 값은 부피분의 넓이의 비는 한 3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작게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1cm로 한번 놓겠습니다. 그럼 부피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넓이는 1 곱하기 1이니까 1에다가 이게 6개 있겠죠. 그러면 6이 나와요. 이렇듯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간단한 예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그런 정육면체의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를 구했더니 3이 나왔고, 한 변의 길이가 1cm일 때 그때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를 구했더니 6 정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표면적이 넓다라는 이야기는 물질 교환을 잘 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비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커진
세포를 다시 작게 만들어서 세포수를 늘려가는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문제 풀이 가겠습니다. 시수 한번 문제, 세포의 크기와 물질 교환에 대한 풀이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페노프탈렌 용액을 넣어 만든 우무 조각을 서로 다른 크기의 정육면체 가다로 자른 다음 수설한 나트륨 수용액을 붓고 잠시 후 꺼내어 반으로 잘라 단면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무 조각을 세포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번부터 보시죠. 수산나트륨 수용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로 가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수산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그 페노프탈렌 용액과 반응했을 때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수산화나트륨이 얼마만큼 흡수되느냐, 그것을 흡수된 부분은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해 있을 겁니다. 그걸 비교한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세포가 클수록 필요한 물질이 세포의 중심까지 이동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를 보시면 이 중심까지 다들 이렇게 작은 세포들은 중심까지 다 물질이 흡수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세포가 만약에 이렇게 너무 크게 된다면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영양소라든가 물질들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예문입니다. 세 번째, 세포가 커질 때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내용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 가하대에서 붉은색이 퍼지는 속도는 같다.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퍼지는 속도 같게 되겠어요. 5번, 체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을 때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난다. 아까 설명드렸죠?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질 때입니다. 즉 다보다 나보다는 가 쪽으로 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집니다. 그 표면적에서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물질 교환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들 맞히셨죠? 네. 내용 정리 가겠습니다. 네, 세포의 크기와 물질 교환에 대한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포 분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 세포 분열과 생장입니다. 생물이 생장할 때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세포 분열로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뭐에 유리하다 했습니까? 물질 교환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음, 세포 분열의 필요성이에요. 물질 교환. 세포가 무엇을 통해서 물질을 교환합니까? 바로 세포막이죠. 세포막을 통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영양소, 산소를 흡수하고, 또 그때 생긴 노폐물, 물질 대사를 통하여 생성된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 사이의 관계. 거의 핵심이죠. 세포 분열을 왜 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었어요. 세포의 크기가 작아질 때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죠. 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래서 바로 물질 교환에 유리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포의 크기와 물질 교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